약간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대과천선? 무게들이 다 조금씩 빠져가지고 아주 마음에 들어요. 되게 깜찍하면서 상큼하면서 그런 색상입니다. 오! 뭐야 방금? 방금 보셨어요? 고스트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보세요. 뭔가 오늘은 되게 오랜만에 정석 리뷰? 핸즈온을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이상하네요.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오늘 영상은 SKT로부터 기기를 대여받아 제작했으며 SKT PPL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가지고 왔습니다. 갤럭시 S22 시리즈 실물입니다. 사실 이걸 찍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갤럭시 S22 시리즈가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홀로 외로이 CCTV들이 있는 공간에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언팩 전까지 정말 철저한 보안을 요청받아서 저도 사실 제품을 난생 처음 보는 거거든요.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저 촬영 끝나자마자 뺏어가신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예요? 네, 이거예요. 오늘 끝나고 가져가야 돼요. 오늘 안에 여기 계속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한테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확인해볼 사항들을 아주 그냥 막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확인해볼게요. 렛츠고! 자, 이번 갤럭시 S22 시리즈는 S22, 22 플러스, 22 울트라 이렇게 세 기종으로 나왔습니다. 울트라가 아니라 노트라는 이름으로 나올 거라는 예측도 굉장히 많았지만 네이밍은 S22 울트라로 등장했고요. 제품의 모습 자체는 노트와 비슷한 형태로 나왔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S22와 22 플러스의 모습이 울트라의 모습과 좀 많이 다르죠? 일단은 우리가 세 가지 제품을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지만 순서대로 가장 큰 울트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울트라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기존 노트 모델을 계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가격은 전작과 동일하게 유지됐죠. 옵션은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12GB 램에 내장 메모리 256GB 또는 512GB인데 각각 가격이 145만 2천원, 155만 1,000원이고요. 1TB 모델도 별도로 출시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S22 시리즈는 모두 외장 메모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우선 외관부터 살펴보면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와 같이 각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6.8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 가장자리까지 모두 디스플레이로 쓰이는 이 엣지 디자인이 유지가 됐고요. 무엇보다 블루투스가 연결되는 S펜이 이렇게 제품 자체에 수납됩니다. 색상은 팬텀 화이트, 팬텀 블랙, 그린, 버건디 4가지로 나올 예정인데요. 제가 오늘은 2가지 색상을 가지고 왔고요. 팬텀 블랙과 버건디입니다. 후면 소재는 이번 S22 시리즈 모두 글래스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헤이즈 공법이 적용돼서 모두 이제 무광 재질로 되어 있어요. 실물 색상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버건디 색상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빛에 따라서도 색상이 약간씩 이렇게 달라 보이긴 하는데 무광이지만 약간 은은하게 빛에 비추면은 광택감이 살짝씩 돌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버건디 컬러를 보여줍니다. 이따가 S22도 보여드리겠지만 S22의 핑크 색상의 귀여운 느낌과는 다르게 고급스럽고 뭔가 하이엔드 느낌이 딱 드는, 그리고 블랙도 무광 블랙이어서 좀 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전면부, 후면부 모두 코닝사의 고릴라 글라스 빅터스 플러스를 이용했고요. 프레임은 아머 알루미늄이 적용됐습니다. 제가 S21 울트라를 가지고 왔거든요. 직접 사용하던 제품인데 확실히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는 약간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대과천선? 되게 플랫이신 모델 느낌이 나긴 하는데 참 너무 투박한 느낌이 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확실히 후면 카메라 디자인도 카메라 범프가 옆부분까지 연결이 되는 이런 구조가 아니고 워터드롭 구조라고 하죠. 물방울 디자인으로 해서 카메라가 뚱뚱뚱 들어가 있고 레이저 AF, 플래시라이트, 그 밑에 망원 카메라까지 확실히 후면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해졌어요. 전작과 비교했을 때 크기는 세로로 아주 살짝 더 커진 모습이고 가로도 살짝 더 커진 모습이네요. 기존 울트라도 컸는데 뭐 이제는 아예 노트처럼 써라 뭐 이런 건지 살짝 더 커진 모습이고요. 저는 사실 울트라 모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민이 됐던 부분은 실제로 들고 다닐 때 무게가 좀 부담이 되긴 하더라고요. 전작은 230g, 이번 S22 울트라는 227g으로 무게는 오히려 3g 줄었네요. 제품 구조도 살펴볼게요. 아래쪽에는 C-타입 USB 단자와 스피커, 유심 트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렸던 수납 가능한 S펜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버건디 색상인데 펜은 블랙으로 들어가 있네요. 블랙 색상도 펜은 블랙이고요. 그렇지만 제품과의 일체감을 위해서 뒷부분 뚜껑은 버건디는 버건디 컬러, 블랙은 블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S펜의 수납 위치에 대해서
주변에서는 뭐 왼쪽이 편하다, 오른쪽이 편하다 의견이 분분했고, 사실 뭐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른손잡이가 좀 더 많다 보니까 S펜을 뽑아서 바로 사용하기에 좀 오른쪽에 수납이 되는 게 편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이제 왼손잡이 분들은 오히려 편하겠죠. 이렇게 해서 바로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버튼들은 모두 오른쪽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수화부, 펀치홀,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요. 마이크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후면 디자인을 좀 보여드리긴 했는데, 사실 또 궁금했던 부분이, 저는 이 카메라 디자인이 바뀌면서 카툭튀가 많이 개선이 됐을까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얘가 훨씬 덜 튀어나와 있는 게 눈에 보이긴 하는데요. 이게 이제 또 카메라를 둘러싸기 위해서 강한 소재를 덧대고 또 날카로운 구조다 보니까 사용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뒤집어 놓고 쓸 때 사실 이제 전작 같은 경우는 카메라 이 범프가 굉장히 존재감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난리가 나죠. 대신에 이 카메라 범프가 넓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무게중심을 실을 때는 오히려 더 안정적이었어요. 얘는 근데 이제 물방울 디자인이죠. 위쪽 모서리를 덜렁덜렁 할 때는 확실히 이 덜거럭거리는 게 전작보다는 덜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또 아래쪽을 오히려 무게중심을 두고 이렇게 하면 확실히 전작이 더 안정적이긴 하죠. 하지만 그래도 아마 뭐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면은 100에 90은 그래도 이게 낫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싶네요. 베젤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베젤은 역시 굉장히 얇게 나왔는데 위아래 베젤 두께가 여전히 차이가 좀 나네요. 이 불균형 베젤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양옆 베젤은 전작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얇게 들어가 있어요. 디스플레이는 6.8인치고요. 전작과 비교를 해보시면 끝에 모서리 모양이 달라졌죠. 22 울트라는 확실히 네모나게 각진 모양으로 화면을 꽉 채워서 보게 되더라도 모서리가 둥근 녀석보다는 이 화면이 깎여나가는 게 훨씬 덜하기 때문에 보기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3088에 1440 WQHD 플러스 화질이고요. 다이나믹 아몰레드 2X가 들어갔는데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밝기를 최대로 하고 봤을 때 이때의 밝기는 사실 육안으로 봤을 땐 거의 비슷한데요. S22 울트라에는 이런 설정이 있더라고요. 밝기 최적화 밑에 더 밝게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켜주면 엄청나게 밝아집니다. 지금 보이세요? 이 최대 밝기는 사실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냥 눈으로 봐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요거는 진짜 막 여름날 태양볕에 화면 밝기를 최대로 했는데도 화면이 잘 안 보여서 답답하고 이럴 때 딱 이 기능을 켜서 잠깐 좀 사용하기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밝게 기능을 사용하면 여기 써져 있다시피 배터리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질 거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하기에는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작처럼 이번에도 가변 주사율이 적용이 됐습니다.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보시면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이 있죠. 여기서 최적화를 하면 이제 최대 120Hz까지 자동으로 화면 주사율을 조정을 해주는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21 울트라는 10Hz부터 120Hz까지 사이에서 조절을 한다면 이 22 울트라는 1Hz부터 120Hz까지 1Hz, 10Hz, 24Hz, 48Hz, 60Hz, 120Hz 이렇게 단계별로 조정을 합니다. 아무래도 전작에 비해서 화면 주사율을 조정하는 범위가 넓어졌다 보니까 좀 더 상황에 맞게 더 다양하게 조절을 하면서 배터리도 좀 더 아껴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지문 인식은 네, 똑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응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제품 안에 수납되는 S펜을 살펴볼 건데요. S펜은 DLE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고요. 여기에 버튼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S21 울트라에서는 이 S펜을 사용하려면 이렇게 엄청 무겁고 거대한 케이스를 띄우고 S펜도 여기에다가 수납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거나 거기다가 블루투스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리모컨으로서의 기능은 할 수가 없죠. 얘는 원래 노트 시리즈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모두 다 알고 계실 그런 기능들을 전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이번 제품은 정말 반가우실 것 같아요. 기존 노트에서처럼 펜을 제품에서 꺼내면 바로 이렇게 검정색 노트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바로 글씨를 쓸 수 있고요. 써지는 소리도 들리고요. 지금 막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써보고 있는데 진짜 빨리빨리 쓰고 있는데도 완전 펜 끝을 그냥 바로바로 따라옵니다. 반응 속도가 뭐 기존에도 빨랐지만 정말 자연스럽네요. 얘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얘는 노트로 들어가서 새노트 작성.
근데 엄청 큰 차이는 막 느끼기 힘든 것 같아요. 이 S펜 반응 속도는 갤럭시 노트 20 때보다 수치상으로 약 3배가 개선됐습니다.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의 반응 속도는 9mH였거든요. 9mH의 3배면은 3mH라는 거죠. 우리 눈이 쫓아갈 수 있는 것보다도 과하게 빨라졌다는 거죠. 사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S21 울트라에 쓰는 것보다 S22 울트라에 쓰는 게 3배 더 빨라졌구나. 우와, 엄청 빨라졌다. 대박. 우와, 이거 대박인데? 약간 이런 느낌은 없어요. 그냥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정말 자연스럽게 일체감 있게 써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펜에 들어가 있는 버튼 눌리는 압력 자체는 뭐지? 더 강해진 것 같지 왜? 제가 손끝이 엄청 예민하거든요? 살짝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튼이 좀 덜 쉽게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누르면 쉽게 누를 수 있는데 실수로 누를 가능성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손으로 잡는 부분보다 살짝 더 위에 버튼이 달려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너무 멀리 있으면 지우개 쓸 때 되게 불편한데 딱 손으로 쓰다가 살짝 올려서 누를 만한 괜찮은데? 이거 요번 S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굿! 자, 이번에는 카메라를 살펴볼게요. 4개의 카메라가 들어갔습니다. 초광각, 광각, 망원, 그리고 두 번째 망원 카메라고요. 레이저 AF와 그 밑에 플래시 LED가 들어갔고요. 전면에는 40메가픽셀의 f2.2 카메라가 들어갔습니다. S22 울트라의 광각 카메라, 그러니까 기본 카메라에는 슈퍼 클리어 렌즈가 적용돼서 빛 번짐을 최소화했다고 하는데 와, 이거 진짜더라고요. 같은 조건에서 같은 광원을 찍었을 때 확실히 빛 번짐이 덜하고요. 고스트 현상도 훨씬 적게 보이죠? 어두운 곳에서도 찍어봤는데 S22 울트라는 고스트 현상이 훨씬 옅게 보입니다. 거기다가 슈퍼 클리어 렌즈는 S22 울트라의 광각 카메라에만 렌즈 형태로 한 겹 더 있고 나머지 S22 시리즈의 모든 후면 카메라에는 슈퍼 클리어 글래스라고 해서 카메라를 가공한 기술이 들어갔는데요. 렌즈 형태로 들어간 울트라 모델에 비해서 빛 번짐 방지나 고스트 현상 방지를 기대하기 어렵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전작에 비해서 빛 번짐이나 고스트 현상이 훨씬 덜하더라고요. S22도 마찬가지였고요. 고스트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보세요. 광학식 손떨림 보정, OIS라고 하죠. 이것도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보정각이 58% 더 넓어졌습니다. 사실 수치보다도 실제 촬영했을 때 눈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S21 울트라와 동일한 설정하에 촬영해서 비교해보니까 실제로 엄청난 차이를 느끼기는 어려웠지만 약간 더 나아진 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바닥 부분 울렁거림이나 화면이 흔들거리면서 흐려지는 이 블러 현상도 덜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흔들림 보정이랑은 또 별개로 이 영상에서는 복도 바닥에 빛이 반사되면서 허옇게 안 보이는 것도 S22 울트라가 훨씬 덜하죠. 최대 100배까지 디지털 줌을 당겨서 찍을 수 있는 스페이스 줌도 전작과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3배 광학 줌에서도 인물 사진 모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배 광학 줌을 하고 인물 사진을 선택을 하면은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카메라를 딱 찍으면 뒤에 배경이 이렇게 날아가면서 굉장히 예쁜 역시 아웃포커스 아름다워요. 이것도 S22 시리즈 모두 공통되는 내용인데 이미지 센서의 픽셀 크기가 모두 더 커졌습니다. 더 큰 픽셀로 더 많은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저조도 촬영에 유리해진 거죠. 또 사진을 최대 20장까지 합성해서 노이즈를 감소하는 리디자인 AI ISP를 사용하는데 지금 야간 모드 사진을 찍고 나서 처리가 끝나면 나오는 결과물이 진짜 대박이죠. 찍을 때랑 처리 후가 확 바뀝니다. 전작과 비교했을 때도 더 밝고 색감도 더 잘 살리더라고요. 망원 카메라로도 야간 촬영을 할 수 있는데요. 3배 줌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오! 뭐야 방금? 뭔가 엄청 흐릿했던 사진이 순간 노이즈가 싹 사라지면서 엄청 깔끔한 이미지가 됐어요. 삼각대를 안 썼는데도 굉장히 선명하고 깔끔한 사진이 나옵니다. 밝을 때 사진 촬영도 해봤는데요. 우선 망원 카메라 3배 줌 촬영을 해봤는데 얼핏 보면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확대를 해보면 S22 울트라 쪽이 훨씬 글씨를 선명하게 보여주죠. 또 하얀 부분을 보면 노이즈도 훨씬 덜합니다. 10배 줌에서는 어떨까요? 이번에도 노이즈는 S22 울트라 쪽이 훨씬 덜하죠. 덕분에 글씨도 더 선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노이즈 억제 때문인지 이런 글씨 선들이 더 얇게 보여요. 글씨 가장자리 부분이 깎여나간 듯한 모습 보이죠? 이건 기본 카메라로 찍은 접사 사진인데요. 확대해보면 S22 울트라로 찍은 사진이 꽃잎의 질감을 더 선명하게 표현합니다. 사실 전작에 비해 카메라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전작보다 더 좋아진 게 생각보다 더 많이 체감되더라고요. 요거는 제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바로 국내 모델에 AP가 어떤 게 들어가느냐였을 텐데 국내 모델에는 스냅드래곤 8 1세대가 들어갑니다. 요거를 제가 벤치마크 테스트를 해서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공개 전 제품이기 때문에 아예 벤치마크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아쉽게도 제품 공개된 이후에 직접 또 측정을 해서 여러분께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여러분들 궁금하실까봐 제가 팍팍 물어봐가지고 전작에 비해서 성능이 어느 정도 바뀐 거냐 확인을 해봤는데 갤럭시 S21 울트라에 비해서 CPU는 5%, GPU는 30%, NPU는 73% 개선됐다고 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5000mAh로 이 S펜을 내장하면서도 노트 시리즈의 마지막 버전이었던 노트 20 울트라의 4500mAh보다 500mAh가 더 증가했습니다. S21 울트라와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번 시리즈에서는 고속 충전 45W를 지원하는데요. S22 플러스와 S22 울트라는 고속 충전 45W까지 지원하고 S22는 25W까지만 지원합니다. 충전 속도와는 별개로 이 충전기는 기본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5W 고속 충전을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충전기 구매하실 때 45W 충전기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광대형 무선 기술인 UWB를 지원하고요. 와이파이는 6E까지 지원합니다. 블루투스는 5.1을 지원하고요. 방수 등급은 IP68 등급 지원합니다. 스피커도 한번 들어볼게요. Things we miss or our interest. Things we miss or our interest. SKT에서 사전 예약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요즘 핫한 재테크 종목이죠. 대체 불가능한 토큰인 NFT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요. SKT에서 갤럭시 S22 시리즈를 사전 예약하고 응모한 고객 중에 2,000명을 선정해서 각 티어별로 SKT와 피치스에서 상품을 드립니다. SKT NFT와 피치스의 아트워크 NFT뿐 아니라 S22 울트라, 피치스 콜라보 의류, VIP 라운지 이용권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까 꼭 응모해보세요. 두 번째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경험입니다. 김연아 선수와 비대면으로 요리를 배우거나 페이커 선수와 게임 대전을 하는 등 셀럽과 비대면으로 만나보고 선물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 번째로 T우주 신규 구독 상품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도 있고요. 네 번째로 프리미엄 브랜드 벤츠와 골프 브랜드 마크앤로나가 콜라보한 S22 스페셜 에디션을 오직 T 다이렉트 샵에서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한정판 제품과 SKT T 다이렉트 샵 혜택은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랜드의 S22 전용관을 런칭합니다. 메타버스에서 1:1 구매 상담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자, 이번에는 갤럭시 S22 플러스 22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살펴본 울트라 모델하고 공통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좀 더 빠르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S22와 22 플러스는 팬텀 블랙, 팬텀 화이트, 그린, 핑크 골드 4가지 색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색상은 팬텀 화이트, 핑크, 골드입니다. 후면에 똑같이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플러스가 들어갔고 헤이즈 디자인이라서 서걱서걱 보들보들한 촉감이고요. 겉에 프레임은 실버로 들어갔어요. 특히 카메라 부분은 약간 무광택으로 매트하게 질감이 표현이 됐고 측면 부분은 이렇게 광택감이 있는 실버로 마감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전작이랑 큰 차이는 없지만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전작보다 더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전작이랑 살짝 비교를 해보면 이런 헤이즈 디자인은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데 뭔가 이 색감 표현이나 소재 같은 게 얘가 좀 더 글래스의 느낌이 더 살아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고 S21은 사실 색 조합이 굉장히 독특해서 호불호가 많이 갈렸는데 저는 좋아했거든요. 이 색상 조합을.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좀 더 무난하게 화이트 실버, 블랙에 블랙 프레임, 그린에 그린 프레임, 핑크 골드에 핑크 골드 프레임으로 들어가 있어서 좀 더 무난한 색 조합을 보여줍니다. 호불호가 좀 덜 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딱 지금 한눈에 느껴지는 차이점은 측면 프레임이 좀 더 플랫해졌습니다. S21 때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형태였는데 22를 보시면은 조금 더 플랫한 형태로 갈려있는 거를 보실 수 있고 그렇다고 아예 납작하진 않지만 이제 S21 때에 비해서는 플랫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후면 부분이 엣지 디스플레이처럼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는 형태였거든요. 요번에는 아예 플랫하게 딱 깎여있죠.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앞뒷면 모두 플랫한 디자인으로 납작
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두께는 S22가 좀 더 얇습니다. S21 플러스는 7.8mm이고 S22 플러스는 7.6mm거든요. 참고로 S22도 두께는 똑같이 7.6mm입니다. 그리고 이제 핑크 골드 색상도 좀 살펴볼게요. 핑크 골드가 사실 완전 핑크라기보다는 핑크에 골드가 약간 섞인 어떻게 보면 좀 더 살구빛에 가까운 색상입니다. 말랑복숭아, 물복숭아 색깔이에요. 근데 S21 때는 후면에다가 글래스를 안 쓰고 글라스틱이라고 해서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좀 색상도 뭔가 좀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훨씬 고급스럽고 훨씬 세련된 느낌입니다. 색 조합도 핑크 골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되게 깜찍하면서 상큼하면서 그런 색상입니다. 무게도 재볼 건데 지금 손에 딱 들었을 때는 22가 살짝 더 가볍거든요. 과연 저의 그 손저울이 맞을지. S21 플러스는 201g, S22 플러스는 196g, 5g이나 차이가 나네요. 제 손 저울은 역시 좀 믿을만 합니다. 제가 좀 예민하거든요. 한 건 했구만. S22는 168g. 개인적으로 이번 모델들은 좀 무게들이 다 조금씩 빠져가지고 아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가벼운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저처럼 손이 좀 작으신 분들은 딱 한 손에 들어오고 무게도 좀 더 가볍게 쓸 수 있는 S22 모델 딱 좋을 것 같아요. 둘의 차이는 조금 이따가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조 자체는 사실 울트라랑 거의 동일합니다. 아래쪽에 USB-C 타입 단자 들어가 있고요. 마이크, 스피커, 그리고 심 트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외장 메모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볼륨 버튼 들어가 있고요. 전면에 보시면 펀치홀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 수화부와 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S22와 22 플러스를 딱 봤을 때 전작에 비해서 확실히 개선된 부분은 바로 불균형 베젤이 완벽하게 해결이 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까 울트라 모델의 경우에는 아랫부분 베젤이 조금 더 두꺼웠거든요. 근데 얘네는 뭐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뒷면 카메라 컨투어 컷 디자인은 동일하게 들어갔는데 카메라가 튀어나온 정도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덜컥덜컥 하는 것도 카툭 튀는 전작이랑 비슷하네요. 디스플레이는 각각 6.1인치 플랫 디스플레이와 6.6인치 플랫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둘 다 똑같이 화질은 FHD 플러스입니다. 다이나믹 AMOLED 2X가 들어갔고요. 참고로 유튜브 화질 설정은 2160p, 4K까지 가능합니다. 아까 울트라 모델에서 봤던 더 밝게 기능도 동일하게 두 모델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에서 보시면 화면 재생률은 최대 120Hz까지 자동으로 조절되도록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전작은 48Hz부터 120Hz까지였는데 이번에는 10Hz부터 120Hz까지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화면 주사율을 조절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만큼 배터리도 좀 더 아껴 쓸 수 있겠죠. 프로세서는 세 모델 모두 동일하게 스냅드래곤 8 제너레이션 1이 들어갑니다. S22와 22 플러스는 램 용량 8GB, 내장 메모리 256GB로 고정이고요. 둘 다 똑같습니다. 가격은 전작과 동일한데요. S22는 999,900원, S22 플러스는 1,199,900원입니다. 배터리는 각각 3,700mAh, 4,500mAh가 들어갔고요. 고속 충전은 플러스에만 45W를 지원합니다. 그냥 일반 모델은 25W까지 지원하고요. 이 충전 속도에는 꽤 차이가 있죠. 자, 카메라도 살펴볼 건데요. S22와 22 플러스의 카메라는 동일한 스펙이 적용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전면에는 10MP f2.2 듀얼 픽셀 AF가 적용이 됐고 후면 카메라는 3개가 들어갔습니다. 위에서부터 초광각, 광각, 망원 카메라가 들어갔습니다. S22와 22 플러스 카메라에도 울트라와 마찬가지로 어둠 속에서도 밝고 선명한 사진을 찍어주는 나이토그래피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더 큰 이미지 센서로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고 슈퍼 클리어 글래스 가공으로 빛 번짐과 고스트 현상도 훨씬 줄였습니다. 울트라와 동일하게 58% 넓어진 보정각으로 더 강력한 흔들림 보정을 해주고 또 3배 광학줌에서도 인물 모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사실상 업그레이드된 내용은 울트라 모델과 대부분 겹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앞에 나온 내용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S22 시리즈랑 S21 플러스랑 진동이
오! 완전 달라요, 진동이. S21 플러스는 좀 더 요란하게 우랑우랑우랑 이런 느낌이라면 S22 플러스랑 S22는 진짜 부드러워요. 근데 좀 너무 약하지 않나? 너무 부드러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젠틀한 진동인데? 얘는 진동 세기를 최대로 하면은 막 손이 간질간질을 할 정도거든요. 진동이 약간 다릅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둘은 사실상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크기가 다르죠. 그리고 무게가 다릅니다. 하지만 디자인도 비슷하고 기능도 똑같고 디스플레이 화질도 똑같고 화면 주사율 똑같고 카메라도 똑같아요. 프로세서도 똑같아요. 램 용량 똑같고 내장 메모리 똑같습니다. 방수 방진도 IP68로 똑같고요. 전후면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플러스 들어간 걸로 소재도 똑같아요. 아모 알루미늄 프레임 소재도 똑같고요. 스피커는 지금 한번 틀어볼게요. So our interest. So our interest. 아무래도 본체 크기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약간 스피커의 울림통이 좀 다르다는 거. 그리고 보니까 아까 울트라에서 얘기했던 초광대역 기술이 플러스 모델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6E도 플러스 모델에만 적용됩니다. S22에는 와이파이 6까지만 적용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와이파이 6E를 지원하는 공유기를 사용하지 않는 분이라면 이 부분도 그렇게 막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또 사실 가장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배터리인데 배터리 용량에도 차이가 있고 충전 속도에도 차이가 있죠. 물론 충전기를 따로 구입해야 됩니다. 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얘가 얘보다 좀 더 크기도 작으면서 또 좀 낮아 라고 보기에는 거의 동일할 뻔한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취향대로 큰 거 좋아하는 사람은 큰 거, 작은 거 좋아하는 사람은 작은 거, 배터리가 좀 더 많은 걸 좋아하는 사람은 좀 더 많은 걸. 하지만 그만큼 화면이 크기 때문에 배터리가 좀 더 빨리 닳겠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자기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새로 나온 S22 세 가지 모델을 살펴봤는데요. 뭔가 오늘은 되게 오랜만에 정석 리뷰? 핸즈온을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이상하네요. 스마트폰에 모든 거를 한 번에 담아내려다 보니까 영상도 되게 길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아직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아직 제품이 공개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좀 제한적으로 제품을 살펴봤는데 제품 공개된 이후에는 제가 또 좀 더 자세한 내용과 사용 후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 구독해주시면 새로운 영상들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 세상은 알아 밤새 따돌기던 너의 작은 바람 이제는 알아 자꾸 숨었던 숨기던 지난 날의 모든 꿈